당시 공장계 고대 노예제 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라하고 있죠? 내 이름 말고 당신 이름. 오케이? 따라 하세요. 하랄 때 네, 능동적으로 제가 하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의 첫 마음 어떻습니까? 제가 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까? 제가 시 낭송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첫 마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박수는 이럴 때 치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첫 마음으로, 저도 지금 새롭게 첫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또 찍으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막 설렙니다. 저 열심히 찍으려고요. 진짜 첫 마음, 이 첫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던 이 첫 마음 시를 다시 한번 심장에서 꺼내서 스스로 한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선사시대는요, 정말 긴 역사입니다. 긴 역사, 한 70만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게 다 선사는 아니에요. 선사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파트에는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도구를 썼던 그 도구의 재료에 의해서 시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한다면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었던 시대, 역사 시대는 문자가 있었던 시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쨌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Before Christ, BC 시대를 지금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있을 겁니다. 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한 건 뭐였을까? 의식주였을까? 의식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것, 생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식의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의식주입니까? 식의주입니까? 뭐 주식의입니까? 집이겠다. 집값이 너무 비싸.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어쨌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우리 구석기, 신석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는요, 그냥 채집과 수렵이에요.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더 이상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주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왜? 저기 좋은 동굴이 있네. 오늘 우린 저기서 자는 거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값비싼 주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옷은요, 뭐 수렵, 사냥을 하니까 사냥에서 성공했던 그 동물들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옷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거 형태를 보면요, 이동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자연이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하니까 그냥 동굴이나 막집,
자,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선지, 답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굴이나 막집. 막집은 뭐냐면 그냥 막 지은 집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대충 천막처럼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설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당 사람들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굳이 집에 집착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자, 대표적인 유적지를 본다면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는 모두 구석기 시대 전문가들이야. 왠지 알아요? 그래, 첫 마음으로 난 드디어 열심히 한국사 시험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눈에 레이저 빵 나오면서 공부를 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여러분 요즘 그 바뀐 주소명 아시나요? 주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는 왠지 들어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흐지부지 머무는 단계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 고비를 넘지 못해요. 그러면 덥고 늘 그래왔듯이 살아야지 하다가 아니야, 한능검 너무 중요하다, 이거 따야 되는데 다시 레이저 불빡. 구석기 시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오로지 우리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만 외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구석기 시대 전문가. 네, 자, 우리 화이팅! 삼국시대 고비 넘어야 돼요. 아셨죠? 삼국시대 고비 넘으면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지. 화이팅! 네. 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너무 유명하죠. 예. 요게 왜 유명한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특히 여러분들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주잖아요. 공주는 바로 백제의 수도 웅진. 웅진과 연결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고려시대 때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이의 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이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 전투가 전개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역사적 맥락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단양의 수양계, 단양금골.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단양이 이렇게 많이 있냐면 단양은 석회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형적으로 동굴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단양에 이런 구석기 유적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요거 이제 흥수아이는 왜 흥수아이냐면 이 청원 두루봉 동굴의 요 아이의 유골, 구석기 시대 유골을 발견한 인물이 김흥수 씨예요. 이런 거 발견하면 이름 하나 붙이는 거야? 동굴에 들어가서 제가 일단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석기 시대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하면 저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태성아이. 그런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근데 사실 이 흥수아이에 대해서는 요즘 고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구석기 시대가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쓱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는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공주와 단양,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뭐 이런 것들이 구석기 유적이구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그 대표적인 도구, 생존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로 뗀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그 돌에서 떼어낸 거예요. 딱 치거나 뭐 잘라가지고 떼어내면 뾰족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 또는 뾰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찢거나 베거나 자르거나 아주 다양한 멀티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돌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돌을 보면 결이 보이는 거라. 심지어는 손으로도 떼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 하면 왠지 모르게 야만적인, 원시적인,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생각에서, 이런 선입견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역사는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시선과 같은 시선에 놓고 자꾸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이 되어야 똑같은 관계 속에서 그들과 서로 대화를 해야, 이 연습을 해야
내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요? 저는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원시인 야만인 이런 느낌은 내려놓으시라.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시대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또 앞으로 500년 1000년 지났을 때 그들은 또 우리를 보고 어머 손에 뭘 들고 다녔대. 누군가 얘기할 때 우와 대박 저 불편한 걸 왜 들고 다녔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삶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뗀석기는요 정말 돌 전문가들 정말 결을 따라가지고 도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구석기인들이 애용했던 도구인데요. 대표적인 뗀석기 중에서는 바로 이 주먹도끼 중요합니다. 주먹도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사진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구석기의 대표적인 사진은 바로 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주먹도끼 그 이야기도요. 이 경기도 연천군 정몽리 여기가 이제 한탄강변이거든요. 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군 고고학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친과 함께 이 한탄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고고학자다 보니까 눈에 빡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역시 본운이 달라. 주먹도끼 뭐야? I'm here Korea. What is this? 영어가 구려. 네, 어쨌건 왜냐하면 이게 왜 놀랐냐면 그제까지 이때까지 이게 70년대인데 이때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이 주먹도끼는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역은 왠지 모르게 유럽과 아프리카 우리는 좀 더 문명이 앞선 지역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활용되는 근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박. I'm here Korea. What is this? 주먹도끼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먹도끼의 발견은요. 정말 이 고고학사를 확 바꾸어 놓았던 봤더니 주먹도끼가 막 널려 있어. 너무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발로 툭 치면 주먹도끼가 나올 정도예요. 야, 이렇게 많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주먹도끼가 없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뗀석기, 주먹도끼 이거 정말 세기의 대발견. 고고학적 대발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먹도끼를 갖고요. 이 구석기는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니까 이제 작고 날랜 짐승들이 생겨납니다. 자, 작고 날랜 짐승들을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먹도끼 이게 다 도망가잖아. 어떻게 잡아? 그죠?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도구 또 생존을 위한 그들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겠죠. 바로 작은 창, 화살촉 이런 걸 돌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던지는 것이죠. 요 승배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건데요. 기후가 이제 올라가면서 자꾸 날랜 짐승이 이제 많아지면서 승배찌르개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긴 창에다가 끝에다가 아주 뾰족한 화살촉 같은 것들을 돌로 만들어서 만든 거. 요게 이제 승배찌르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우리 인간들은 적응하면서 생존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오른손 또는 왼손에 주먹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 양손에 뭘 들고 있죠? 핸드폰을 들고 있고. 이게 도구의 변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또 1000년 뒤에는 또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사회는요, 이 당시에는 평등사회였습니다. 뭐 앞에 수식어 붙는다면 배고픈 평등사회. 왜냐면 먹을 게 부족해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당시 굉장히 약한 존재였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콩 하나라도 남겨서 서로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존해 줘야 위협이 왔을 때 같이
막 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같이 싸워줘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고팠지만 그래도 평등사회를 유지했다는 게 이 구석기 시대의 모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구석기 시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이 뗀석기, 주먹도끼,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지어 다녔단 말이에요. 물이 지어 이렇게 다니면서 동굴 이제 물이 지어 다니는데 신석기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혈연 관계가 연결이 돼요. 혈연 관계. 이러면서 C족 좀 더 큰 규모가 되면 C족과 C족이 결합하면 부족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C족 사회들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들. 그 물이 지어 다니는 명명들이 혈연 관계에 의한 C족이 지금 공동체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이거죠. 농경입니다. 농경.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자연이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자연을 개척하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일까? 저는 신석기 시대부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이 아니라 남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그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신석기 시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당시 농사는요 주로 밭농사. 아직까지는 이제 벼농사는 좀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벼농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적인 건 씨앗만 뿌리면 그냥 알아서 자라는 밭농사 위주의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요, 저는 신석기 시대부터 진정한 어떤 패션. 저도 패션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려고 이게 다 맞춘 거예요. 일부러 심화, 합격. 안경도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행운을 드리려고 골드. 나름 나 이거 다 고민한 거예요. 예. 배지도 골드. 요거는 요 배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너 소사이어티. 사랑의 열매. 예. 고액 기부자. 여러분들 우리 별님들 다 아너 소사이어티. 네. 교재 있잖아요. 네. 어쨌건 이런 패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저는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뭔가 어떤 그 감각, 디자인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이때 여러분들 가락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락바퀴는 뭐냐면요, 실을 감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기 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면서 실에 이렇게 감겨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실을 뽑아서 만들었구나. 그럼 그 실로 뭐 할까? 뭐 낚시할 때 뭐 그물도 만들겠지만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옷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원시적 수공업이 되겠죠?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뼈바늘도 있어요. 네, 실이 있으니까 바늘도 있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옷을 해입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구석기 시대는 그냥 막 짐승 잡아먹고 그 가죽 입에 휙 걸치고 다녔다면 이제는 좀 옷감을 스스로 만들면서 여긴 요 사이즈, 저긴 저 사이즈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그런 패션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주, 주거 환경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농작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동 생활했으니까 뭐 농작물 난 떠나면 끝. 이거 다시 오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작물을 돌보려면 계속 있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관관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자, 그러면 이제 집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집이 뭐다? 구석기 시대는 동물과 막집이었지만 신석기 시대는 움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움집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땅
땅을 한 요 정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한 반지하 정도로 이렇게 팝니다. 네, 반지하 정도로 파고 요 가운데다 화덕이 있어요. 화덕이 있고 그 위에다가 뭐 나무 가지라든지 또는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삼각형 형태로 대충 이렇게 쌓아 올린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둥그런 형태예요. 둥그런 형태고 화덕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움집이 주로 어디 있냐면요, 강가나 해안가에 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 위치하고 있다. 강가나 해안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강가나 해안가가 사람들이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강가나 해안가는요, 일단 먹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그죠? 예, 강이나 바다, 여기 물고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바닷가 쪽은 이제 조개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그래서 패총이라는 거, 신석기 시대 강가나 해안가 쪽에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패총, 패는 뭐냐면 조개 패자예요. 총은 뭐냐면 무덤총이에요. 그러니까 조개 무덤이라는 이야기죠. 이 패총 유적지가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당시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분리수거를 한 거야. 인류 최초의 분리수거는 저는 패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해봐. 조개구이 먹고 싶다 갑자기. 땡긴다. 야, 그거 정말 그게 버글버글 그게 막 뻑뻑하면서 연해.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조개 맛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휙 버렸어. 껍질 휙 버렸어.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와 하고 지나가다가 조개 껍질에 휙 베일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조개 껍질은 한쪽에 모아두세요 라고 해서 계속 모았겠죠. 그게 쌓여서 패총, 조개 무덤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 분리수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그 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재미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패총이에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 쪽에 주로 이 움집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패총과 같은 유적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본다면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 이 암사동 유적지도 여러분들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비로 그냥 쓸려 나가는 과정에서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있고요. 또 부산 동삼동, 이것도 패총 유명하지. 부산 동삼동은 여기 영도 있죠. 부산의 영도. 그쪽에 가면 이제 동삼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패총.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도구는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세련되졌겠죠. 구석기는 어떤 도구였죠? 뗀석기, 주먹도끼, 승배찌르기였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요, 좀 더 세련된 거니까 이제 갈아. 만들. 구석기는 좀 거칠잖아. 그냥 돌을 떼어내가지고 썼으니까 거칠잖아. 근데 이제는 가로. 그래서 간석기, 대표적인 게 이제 갈돌, 갈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신석기 대표적인 대표적인 어떤 도구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봐요. 옛날엔 벽돌이었잖아요, 벽돌. 와, 나 옛날에 대학교 때 알바를 하는데 우리 그 사장님께서 와, 나 너무 놀랐어 그때. 핸드백에서 뭐야, 라인이 없는 전화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대박. 그리고 막 전화를 해. 근데 여러분들 그게 거의 무전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오 마이 갓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무전기가 거의 핸드백에 꽉 차요. 그거 여보세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뭐 자꾸 막 접히기도 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기술이 발달한 거죠. 도구도 똑같아요. 뗀석기에서 지금은 간석기로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봐요.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 씨앗을 저장할 필요도 있겠고 수확했을 때 담을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겠죠. 옛날 구석기 시대는요, 그냥 자연에서 주는 거 따먹어. 그냥 먹고 그냥 버리면 돼. 없네, 다른 데 가면 돼. 굳이 뭐 그릇 같은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석기는요, 농작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릇이냐고요? 자,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자, 주목. 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무늬라고 하는 무늬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민무늬토기라고 하면 요거는 청동기를 대표로 하는 토기예요. 청동기를 대표로 하는 토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 근데 그 앞에 플러스 이른이란 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청동기 민무늬토기와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더 이른, 더 앞선 민무늬토기, 청동기 민무늬토기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른 민무늬토기 이렇게 이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민무늬토기고요. 신석기 시대는 이른 민무늬토기. 아, 요게 시험에 나왔또. 그래서 뭐 민무늬토기 이거 청동기 아니야? 뭐야? 이른 뭐야? 헷갈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른 민무늬토기는 신석기다. 근데 뭐니 해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자, 이 빗살무늬 토기. 제가 얘기했잖아.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 패션과 그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말이죠. 빗살무늬 토기의 그 빗살의 디자인을 보세요. 난 그 디자인 보면 놀라워. 굉장히 창조적이야. 굉장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 신석기인들 대단한데? 라는 느낌이 저는 이 빗살 무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토기가 필요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정착생활 움집이 필요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런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뭐 빗살무늬 토기가 필요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도 바뀌어. 옛날에는요 자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 왜냐면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아니면 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요.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햇빛도 좀 잘 적당히 쪼이고 비도 좀 잘 적당히 좀 오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이런 기후를 굉장히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자연현상에 신격을 부여하는 거야. 자연현상에 신격을 부여하는 거야. 태양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자연현상에 신격을 부여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애니미즘이라 그래요. 애니미즘.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 바로 이렇게 애니미즘. 사람의 생각들도 지금 바뀌게 되더라. 대표적인 애니미즘의 현상으로서는 바로 태양 숭배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농사를 지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뭐 어느 부족에서는 호랑이를 믿고 어느 부족에서는 곰을 믿고 이런 어떤 그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의 어떤 사람으로서 바로 무당. 내 뜻이 하늘로 갈 것이다. 무엇을 너는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그 키는 뭐예요? 신석기 시대의 키는 바로 농사의 시작이다. 이 농사의 시작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그 사회의 변화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빡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키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 공부했고요. 무리 지어서 다니다가 이제 좀 정착을 하면서 이제 혈연에 의해서 시족 좀 더 커지면 부족이 만들어졌어. 물론 이 당시도 배고픈 평등사회였습니다만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제 청동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요, 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의 그 키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의 키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계급입니다. 계급.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급. 계급.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또 풀리는 거야. 아까 제가 그 신석기 시대 농사 다 풀었잖아요. 뭐 움집도 풀었고, 정착생활도 풀었고, 토기도 풀었고, 뭐 애니미즘 풀고 다 풀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청동기는 마찬가지로 이 계급을 통해서 모든 걸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업기술,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했던 농업기술이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디어 와우! 벼농사가 전개됩니다. 그 한 대에 얼마나 많은 쌀알이 열립니까? 이거는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작물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력, 그러니까 뭔가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잉여 생산물, 남는 게 좀 생긴 거야. 벽시, 벼달, 와, 여기 먹고 있는데 다 먹었어. 근데 남았어. 와, 잉여 생산물 남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는 배고픈 평등사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청동기 시대 와서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어가지고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인류는 정말 발전하는가 봐. 라고 생각할 텐데 왜죠? 우리는 왜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더 가난하게 된 걸까요? 인류의 미스테리는 바로 여기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게 되니까 그 많이 가진 남는 것들을 혼자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남는 게 생기면서 인류는 더욱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러면서 이 계급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정착생활을 했으니까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당시도 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움집의 형태는요. 신석시대 움집과 좀 달랐어요. 강가나 해안가의 반지하 형태의 원형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일단 강은 흐릅니다. 이렇게 강은 흐릅니다. 강은 흘러요. 강은 흐르는데 강 쪽으로 쭉 가시면 강 쪽으로 쭉 따라가면 약간 이거 평지가 있고 평지 뒤쪽에 이렇게 구릉, 산 같은 게 있어요. 산 같은 게 있어요. 집은 여기 있습니다. 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물론 이 당시 풍수지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경험치 속에서 바로 배산임수, 산을 끼고 있고 앞쪽에는 물이 있는 전형적인 지금 농촌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농촌 가보세요. 다 이런 형태예요.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강이 흐르고 여기서 농사 짓고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이 모습이 청동기 시대부터 나왔다. 그렇지. 왜냐하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농사 짓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배 형태를 보면 지배 형태는 좀 달라졌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야? 분명히 반지하라고 했는데 거의 지상 가옥화됩니다. 거의 지상 가옥화됩니다. 그래서 화덕도 가운데 쪽이 아니라 한쪽 구석 쪽에 놓게 되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단면도가 이렇게 나요. 네모난 모양 형태의 화덕이 한쪽 구석에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자, 여기 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하면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부여의 송곡리 유적지. 그다음에 뭐 여주의 흔암리 유적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보다도 이 고창의 청동리 유적지 엄청납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부여 송곡리 유적지 그다음에 고창 유적지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부여 있잖아요. 부여가 어떤 곳이야? 부여는 그렇죠. 바로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습니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한성, 서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웅진, 공주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사비, 부여였습니다. 그 부여에 또 바로 청동기 유적지가 있구나. 유명한 부여 송곡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고창은 전라북도입니다. 고창 유적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다? 돌입니다. 간석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청동기 시대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만든 도구는 무엇이다? 대답 못하네. 자, 다시 한번 그럼. 철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나올 텐데 철기 시대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만든 농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철기. 오케이. 신석기, 석기, 철기, 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 자, 요거에서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청동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청동은 여러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청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는 계급사회가 만들었다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됐다고요. 자, 지배자 뭐야? 제가 번쩍이네요. 네. 청동이 이랬어. 청동이 지배자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돈 좀 벌었어. 그러면 뭔가 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고 싶은 뭐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그 저기 그 뭔 차입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 어쩌건 람보르기니 맞아, 람보르기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람보르기니는 원래 그렇게 나온 건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마우라 소리가 이렇게 커? 나는 좀 민폐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멋진 차,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싶은 건 맞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는데 그 도시만 가면서 그냥 왕 하면서 가는 걸 보면 뭐지? 뭐 봐달라는 건가? 난 그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좀 싸구려. 그렇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나? 근데 타보질 않았는데 잘 모르겠네. 어쨌건 간에,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맙시다. 자, 뭐 그렇게, 람보르기니, 이런 차, 뭔다거나 또 이렇게 명품 백, 명품 옷,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좀 내가 지배자야. 뭐가 달라 보이지? 그렇지. 청동으로 만든 투구, 청동으로 만든 이게 거울, 청동으로 만든 창. 자, 생각해봐. 해가 떴어. 그 햇빛에 번쩍이는 그 모습. 나 지금 번쩍이잖아. 이렇게. 실제로 이 안경테는 비싼 안경테입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소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해야 되지? 아마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본주의 망할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안경테를 좀 비싼 걸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진짜 이런 거 밖에 끼고 안 다닙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안경테 저는 사질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제가 가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 얼굴에서. 그래서 좀 예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안경테만큼은 제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번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번쩍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배자가 내가 지배자임을 보여주는 그 도구입니다. 청동은 비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촌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나 오늘 밥 갈러 가야 돼. 호미 줘봐. 근데 호미 딱 들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바뀌었어. 그런 거 없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청동은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농기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돌로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요 벼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모습이다.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벨 때, 벼 이삭을 이렇게 벨 때 마찰력을 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달 돌칼이 있었고요. 자, 청동기 시대 토기, 대표적인 토기 했어요. 우리는 신석기 시대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 할 때 우리는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신석기 때 이른이 붙으면 신석기, 이른이 빼지면 청동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민무늬 토기인데 민무늬 토기 문제 말 그대로 무늬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자니까. 자, 그런데 미송리식 토기가 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인데요. 미송리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토기인데 이 토기는 뭐냐면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성리식 토기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토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청동기가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고인돌이죠. 역시 고인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요, 왜 고인돌인지 알아요? 이름? 예, 돌을 이렇게 고여놔서, 뭐야, 그럼 내가 돌이 되나? 어쨌건 이렇게 돌을 고여놨다 해서 고인돌이에요. 예, 고인돌인데, 제가 이 남쪽에 이 고인돌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고창 고인돌. 여러분들 고창에 고인돌 박물관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아주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 여기 화도 넓어가지고 기차 타고 다녀요. 네, 기차 타고 다닙니다. 멋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가 청동시대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이 지금 이런 배산임수의 구릉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은 딱 요 앞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요 집들이 보이고요. 요 뒤쪽에 산 쪽에 우와 정말 고인돌 떼가 그러니까 일종의 무덤이잖아요 이게요. 이 조상들의 무덤인데 와 어마어마해. 이 산 쪽에 정말 빠글빠글 있어요 고인돌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 시간 되시면 고창 고인돌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간에요.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자 이 덮개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북방식 북쪽의 고인돌의 형태고요. 남쪽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얹어놓은 어떤 이런 모습. 여기 밑쪽에 이렇게 돌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얹어놓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는요. 어쨌건 이 덮개돌의 무게가 200톤이 넘는 게 있어요. 200톤. 200톤이 도대체 몇 명이 끌어야 되는 거야? 와, 수백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어야 이 돌이 이동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무덤이라고요. 그죠? 한 사람의 무덤인데 이 어마어마한 수백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이 덮개돌을 이동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쪽에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돌을 여기서 딱 떠가지고 이걸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배자야 지배자. 이 지배자의 무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이 고인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인돌은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또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 특징이 뭐냐면 번쩍번쩍 비싼 거 명품 비파형 동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파처럼 모양이 생겼다. 비파의 음악처럼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요. 이 비파형 동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품이야. 그 당시 샤넬백이야. 거의 이런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급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야말로 정말 군장국가, 청동기,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을 통해 가지고 이 무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돌널 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돌널 무덤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돌을 깔아. 돌을 이렇게 돌로 쉽게 얘기하면 돌로 관을 만든 거예요.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돌널 무덤. 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로 만든 관. 요즘은 이제 관하면 이제 나무로 짜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도 관을 짜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그냥 안치시키는 돌널 무덤. 하여튼 이 청동기 시대는 돌이 많았나 봐. 그래서 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만들면 여러분들 이 동물들의 어떤 이후에 이게 시신들 이 헤쳐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청동기 시대에 유행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도 있고요. 또 있지. 거울 번쩍이는 거. 저도 지금 번쩍이고 있잖아요. 번쩍여야 사람들이 이게 주목을 하거든. 바로 거친 무늬 거울. 이 당시에 그 기술은요.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 무늬가 좀 거칠었어.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이 당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있잖아요.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이제 배울 거예요. 봐봐. 여기가 지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다면서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나온다고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국가가 바로 단군이 세운 조선이란 나라예요.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는 여기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옛날 조선에서 고조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죠.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을 보여주는 문화범위. 그 근거가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조선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는 계급이네. 계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인돌, 비파형 동검, 국가. 이게 또 이제 국가도 이제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 계급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맨 처음엔 무리지어다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그 시종 혈연 관계에 의해서 이거 좋다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좀 넉넉해지게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만드는 모습들. 그 불평등의 어떤 사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은 바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볼게요. 자,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 사실 이 앞에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철기 시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청동기가 쭉 가서 사실 여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 철기가 나오는 건데 이 청동기가 계속 가요. 그래서 뒤쪽을 후기 청동기, 그러니까 이 앞쪽을 초기 청동기, 뒤쪽을 이제 후기 청동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후기 청동기라는 표현보다는 이 시대가 지금 철기 시대랑 겹쳐요. 겹쳐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이 시대를 후기 청동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초기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 철기 시대는 여전히 청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이제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성과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이제 동검이라는 게 나와요. 선생님, 근데 분명히 아까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은 이해했는데요. 왜 철기 시대 때 왜 동검이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당시 농기구는요, 네, 당연히 철제 농기구입니다. 신석기, 석기 농기구, 청동기, 청동 농기구 띡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석기 농기구, 네, 바로 반날도가 대표적이죠.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농기구가 이제 철로 된 거니까 더욱더 비약적 생산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철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청동도 물러. 철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꽝 찍으면 흙을 이만큼 파내겠죠. 더 깊이 파겠죠. 더 깊이 판다는 얘기 뭐냐면 산소를 마구마구 섞어줄 수 있다. 토양은 더욱더 튼튼할 수 있다. 더 많은 수확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겠다. 철제 농기구를 썼을 때의 이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네. 근데 그만큼 또 전쟁이 빈번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게 있고요. 이 당시 이제 무덤을 보면은 요때부터 이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여전히 돌의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시대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돌 말고 나무로 만든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 널이 뭐냐면 관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제가 앞에 청동기 돌널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로 만든 관. 근데 이제는 나무로 만든 관. 게다가 관을 하나 더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어요. 이게 널 무덤이야. 널 무덤인데 여기다가 덧널 무덤이야. 널을 하나 더 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나무관, 더 큰 나무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덧널이에요. 이게 덧널. 이게 덧널이에요. 더 큰 나무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공간이 좀 비죠. 여기는 뭐 부장품들, 뭐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부장품들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덧날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되면요, 좀 더 무덤이 뭔가 그 사후 세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게 부장품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어떤 그런 의식 세계가 좀 더 고차원적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널 무덤도 있고요. 또 이 독특한 무덤인데 동무덤. 동무덤은 뭐냐면 이렇게 이 무덤 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항아리를 또 이렇게 넣어요. 두 개의 항아리를. 그래서 사람을 뭐 이렇게 여기 누이는 거예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사람을 누인 다음에 겹치. 항아리 두 개를 겹치는 이걸 동무덤이라고 그래요. 동무덤. 항아리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 철기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무덤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철기시대, 초기 철기만 해도 여전히 동검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등장한 동검은 뭐냐면 아까 그 청동기시대는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그죠? 철기시대, 특히 초기 철기시대에 나온 동검은요. 바로 이 세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세는 뭐냐면 가늘새예요. 아주 뾰족하게 가느다란 형태의 동검이다 라는 건데 이 세형 동검의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지도 보여드렸지만 비파형 동검이 또 고인돌이 분포되는 그 지역은 주로 만주 지역과 북한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고조선의 그 문화범위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비파형 동검과 달리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세형 동검을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런 동검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아니 동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그 본을 뜨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본을 뜨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 그래요. 거푸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거푸집이 없었나요?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왜 거푸집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런데 청동기 시대 거푸집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잘 안 돼요. 주로 거푸집은 철기 시대에 거푸집이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동검을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되니까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세형 동검 나오면 무조건 거푸집은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있어야 동검을 만들지. 그죠? 그리고 기술 발달했어. 자,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기 시대 문화유산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 구석기도 땡석기 거칠거칠, 신석기 번들번들, 간석기 오듯이 청동기 거친 무늬 거울 거칠거칠, 이 철기시로 왔으니까 좀 더 기술이 세련됐겠죠. 반질반질. 바로 그래서 잔무늬 거울. 이 잔무늬 거울의 그 디자인을 보면요, 여러분들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바로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여러분들 그 중국 요즘 이렇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썩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청춘들 뭐 중국 청춘들도 한국 뭐라 그러더라? 지금 되게 안 좋아하고 한국 청춘들도 중국 너무 안 좋아하고 그래서 좀 으르렁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뭔가 풀기는 풀어야 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풀긴 풀어야 되겠죠. 어쨌건 지금 이 중국과의 그 관계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그럼 우린 중국과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걸까? 그게 언제부터냐면 철기 시대부터예요.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권이 있었어. 중국과의 그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기 시대 와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요. 명도전과 오수전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 명도전과 오수전, 명도전은 뭐냐면 이 칼도자예요, 칼도자. 전이잖아, 전은 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칼 모양처럼 생긴 그런 돈이 발견되는데 이게 중국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도전과 오수전이 철기시대에 발견되면서 철기시대에 본격적인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붓도 발견돼요. 붓은 뭐 한자 글씨 쓸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붓도 발견된 걸 통해 가지고 아하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 아하.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그 작은 무리들이 지어 다녔던 그 모습에서 자, 이제 조금 더 같이 뭉치면서 이제 시족, 혈연에 의한 시족과 부족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벼농사 짓게 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남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발생하는 군장 국가 단계, 지배자는 군장이 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뭐 고인돌이라든지 비파운동은 나왔는데 이제 철기 시대로 오면서 주변 국가의 어떤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70만 년의 역사예요. 네, 오늘 한 시간에 70만 년 역사를 다 배웠어. 대박. 자, 오늘 1강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도요. 이 앞부분 1번 문제, 대략 한 1번 문제쯤 나오는 건데요. 쉽게 나오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강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